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인데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힘겨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8일 연속으로 주가가 지금 4% 이상, 1000포인트 이상 크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늘 모처럼 그나마 다소 좀 진정됐습니다. S&P 500이 오늘 올랐지만 0.5% 불과했고요. 물론 진폭 자체는 한 1000포인트 정도 다우도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0.95%. 물론 나스닥은 오늘도 한 2.3% 제법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한 9일 만에 어떤 진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늘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에너지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6.8% 올라갔습니다. 어제 유가가 24% 뭐 내렸다가 오늘 또 그만큼 반등하면서 하루에는 또 역사상 가장 많이 떨어진 날, 오늘 또 반대로 23%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날이 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17.8%가 하락장에서 반등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오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날이 됐습니다. 바이털 널리지에서는 여전히 패닉한, 그러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트레이딩이 지속되고 있고 위험성이 여전한 시장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ECB에서 7,500억 달러, 즉 미국 돈으로 보면 8,100억 달러죠. 긴급 자금을 투입했고 영국도 금리 인하, 다양한 노력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시장이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미국에서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얼마씩 돈 준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한테는 뭐 1,000달러, 그리고 개인한테, 애들한테는 500달러 준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도 준다, 여러 나라에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전 세계가 유례가 없는 이런 어떤 이벤트에 따른 이런 바이러스에 따른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방안으로 나오고 있겠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에서 직접 회사채 이런 거 회사에 대한 사주고 이런 거 하다 보니 이제 직접 주식도 사야 할 수 있나 이런 얘기까지 논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관해서 코멘트가 좀 나온 것 자체가 시장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요인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건 있는 거죠. 코로나 여파에 따라서 경제 지표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상당 기간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앞으로 반영될 건지, 그러니까 발표된 뉴스는 악재지만 충분히 이거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과 논란이 있을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불과 2주 전에 5천 건, 몇천 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1만 천 건에서 지난주 이번에 28만 천 건이 왔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랑 많이 미국적인 상황이 다르죠. 미국에서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고 쉽게 또 고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사람이 워낙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 28만 천 건은 제 오른쪽 밑에 보면 쭉 올라간 거 보이는 거가 2017년 9월 이후 최고치가 바로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금융기관들, IB들이 이제 그리고 경제기관, 독립적 리서치, 대학교 이런 쪽에서 전부 다 2분기에 대한 GDP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의 1분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게 리세션이 왔는지 안 왔는지가 이제 나올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세션이 이미 들어섰다라고 오늘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2%, 1분기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2분기 GDP가 각 참고적으로 기관들이 얼마를 얘기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JP모건이 마이너스 14%를 가장 지금 낮게 보고 있고요. 도이치방크가 마이너스 12.9%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도쿄는 마이너스 8%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마이너스 5%, 무디스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곳은 1분기도 마이너스한 곳도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제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리세션이 아니지만 JP모건도 1분기가 마이너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리세션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끝날지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녹아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계속 파는 사람이 있다. 아주 간단한 게 여러분들 셈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고 많이들 인용하는
헤지 펀드계에 또 대부란 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 달리오가 또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미국 기업이 4조 달러의 손실을 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전 세계는 12조 달러 얘기하다 보니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 최소한 1.5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지금 미국에서 1조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증이 저 자신도 있고 많은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놓으라는 헤지펀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방향성과 상관없이 돈을 버는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S&P 500이 30% 떨어졌습니다. 그 대충이요. 브릿지워터 돈 얼마 손해 났느냐가 당연히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얼추 10에서 20% 손해 났다. 즉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버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손해 보셨지만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항상 지나고 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극소수고 신뢰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잃을 때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계신 거가 이게 큰일 났다고 궁금하시고 우려하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만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왜? 다 손에 나 있다라는 것만 좀 염두에 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가 났었는데요. 마이클 윌스 있죠?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 헤드가 되겠는데요.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다. 리세션 우려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가격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식을 사야 될 때 얘기합니다. 다만 주식을 뭘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퀄리티 스탁을 얘기합니다. 즉 배당도 좀 안정적으로 주고 재무제표가 안정돼 있고 다양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도 맞겠죠. 그래서 모건스탠에서 오늘 따로 얘기 안 했지만 모건스탠이 지난주에 얘기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필수 소비재가 들어가고요. 헬스케어 섹터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뭐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도체도 오르고 기술주가 뭐 4~5% 섹터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2.5% 정도 올라갔는데 종목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요즘 또 완전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넷플릭스 극장을 안 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극장 안 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 개인전 얘기를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 나이 또래에서 제일 많이 극장을 갑니다. 1년에 한 20번 이상 극장을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 간 적이 없고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넷플릭스 엄청 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똑같은 심리입니다. 주식은. 넷플릭스가 오늘 5% 반등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그렇지만 마이너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페이스북이 4.2% 올라갔습니다. 이제 핵심이 이제 어제 저희가 딱 이거 무작정 따라하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2.8%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것도 빠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폭의 절반을 좀 회복했고요. 시장이 큰 바닥을 회복할 때는 먼저 바닥을 확인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존이 찬스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이 주가 얼마나 올라갈지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리랑 똑같습니다. 만에 하나요. 지금 시장에 지금 다 적자지만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많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쿠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쿠팡은 상장이 안 돼 있고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큰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요. 근데 만약 쿠팡이 상장돼 있다 그러면 쿠팡은 주가 좀 올라갈 겁니다. 지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고 마트에 가보시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나라가 물건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는 집에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아주 예를 제가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쿠팡에 대가 실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요. 아마존만 말씀드리면 수많은 지금 유통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요. 백화점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잘 안 갑니다. 수만 명이 지금 잡을 잃었습니다. 지금요. 유통업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고를 당했는데요. 한번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10만 명을 새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1000명, 2000명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이 다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웬만한 레스토랑들이 뭐 뉴스 보셨겠지만 워싱턴에 1000명이 들어가는 레스토랑에 사람을 문을 닫았으니 다 마이너스라기 때문에 지금 레스토랑 업계에서도 5,000명 이상에서 8,000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지금요. 오늘 한 곳이 발표한 곳이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10,000명을 신규 고용했습니다. 이번에 도미노 피자. 배달하는 사람도 하고 피자를 만드는 사람, 굽는 사람을 고용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안 먹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선가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그게. 예, 그것이 바로 지금 아마존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도미노 피자 그렇다고 올라갔느냐? 그렇게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미노 피자 오늘 11%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도미노 피자 이런 거가 피자에 대한 뭐 몸에 좋고 안 좋은 거 다 떠나서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현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애플은 오늘 좀 쉬었습니다. 마이너스 0.8%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한 1.7% 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이란 거가 이제 재택근무용 그리고 코워크용인데요. 이게 오늘 사상 최대 접속자를 기록했습니다. 구글 1.8%밖에 반등을 안 했는데요. 구글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수많은 광고가 들어가는데 네이버 광고 보시면 극장 광고 안 들어가죠, 요즘에. 예. 수많은 영화 새로운 음반 나면 광고 엄청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여름 앞두고 작년 같으면 엄청나게 여름에 대비해서 미리 뭐 예약하세요. 엄청 여행사도 엄청 광고 날 때는 광고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광고 수입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구글과 지금 페이스북의 현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길리어드와 리제네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요즘 살아있는 것들인데요. 오늘은 살아있는 것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가 이제 흥미로운데요. 테슬라가 이제 작년 올해 초까지 이제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을 미국 시장에 끌어들인 기폭제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 현재 대한민국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 탑5의 5위가 지금 테슬라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또 $900 갔다가 $300 수준 떨어지니까 엄청 떨어져서 이제 미국 주식 그렇게 한 종목 하신 분들이 다 이제 크게 이제 속상해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항상 안 좋게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목표가 내리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 뜬금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투자하기는 상향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항상 작년 이맘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유동성 부족을 얘기했는데요. 유동성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시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기술주가 확실히 특징주로 앞서고 있었는데요. 미국 주식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을 기회로 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했는데 네네. 혹시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뭐 중국, 일본 기준은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주식이라고 주자가 들어간 건 세상에 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들어가서 인생이 바뀌는 거는 그건 수만 명, 수천만 명 중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지나고 나서 TV에 나오고 유명하고 책 쓰는 거지 보통 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네. 단도직입적으로라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무슨 버진 갤럭틱을 지금 살까요? 한번 처음 사볼까요? 테슬라 사보면 전 대부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투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좀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좋다 보고 있고요. 테슬라 진짜 좋아하시면 테슬라 오늘 한 주부터 계속해서 매달 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20% 떨어지면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있다 없다? 제가 꽤 업계에 오래 있었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좀 믿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투자로요. 종목에 대한 공격적 접근보다는 종목을 할 수 있죠. 진짜 제가 좋아하거나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ETF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분산하시는 것도 적립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요. 서너 개만 말씀드리면 늘 제가 이럴 때마다 맨 먼저 말씀드린 것이 스파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것을 그냥 꾸준하게 한번 사보시라. 한 주부터 사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배당 흐름을 자주 얘기하는데요. 배당 ETF의 대표적인 것,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DBY입니다. 이게 블랙락에서 하는 가장 큰 건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주가도 또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주가 한 25% 떨어졌는데 제가 작년 말 올해까지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배당주 ETF지만 한 2.5에서 한 3%가 좀 안 됐거든요. 네. 지금 오늘 딱 보시면 이게 3.9%가 나옵니다. 지금 이 가격이요. 그러면 물론 그중에 배당이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으나 이게 한 300여 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S&P 500 중에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만약 사신다 그러면 물론 새 전이지만 1년 후에 이게 1년 동안에 39,000원을 받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찾기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잠깐 한국 주식을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할 때 보면 제 주위에서 보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 우선주 사겠다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엄청?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요. 어제 제가 오후 한 2시 정도에 봤을 때 기준을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물론 예상이지만 3.9%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3.9%를 주는 수익률을 물론 이것도 주가랑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은 앞으로도 모르겠고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저께 만약 그 가격에 사셨다 그러면 3.9%가 예상이고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지금 줄일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배당주에 대한 관심 보여지면 좀 투자 관점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적은 것 ETF의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USMV라는 게 있습니다. 저변동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도 한 300, 200여 개 주식인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거. 그러니까 1에 가깝거나 1이 좀 작은 겁니다. 변동성으로. 그게 있겠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했던 거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했던 건데 아마존이 $2,000 지금 좋아 보이지만 $2,000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단가적으로. 구글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1,300니까 $1,200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기에 부담스러우신 분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젊은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주식 한 100여 개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 대형주 중에서도 초대형입니다. 그래서 메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장 하나 우리나라도 메가박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 크다는 의미거든요. 메가가. 그러니까 메가캡. 캡은 캐피탈이기 때문에 자본금입니다. 초대형 자본금, 초대형 시가총액 캡이거든요. 거기에 그중에서 성장을 하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웬만한 것들이. 그게 지금 주가가 한 주당 얼마냐면 $116 정도거든요. $116. 예.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첫 주식으로 한 번씩 조금씩 초보자분들이 조금씩 적립을 할 만한 전 대표적인 ETF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한 주씩 사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의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